네, 시장에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을 찾아드리는 시간이죠. 바로 작전 리포트입니다. 오늘도 MTNW 허반석 어드바이저와 힘차게 시작해볼게요.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도 좋고 장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오늘 종목도 괜찮나요? 길게 보면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대에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력적인 종목. 오늘 종목을 봐야 되는데 어떤 종목인지 바로 또 볼까요? 네, 종목을 먼저 보면요. 싸도 굉장히 싸다라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화면을 지금 보시면 나왔네요. 3분 요리로 굉장히 유명한 3분 회사죠. 카레. 네. 싸도 너무 싸다. 네. 주가가요? 그렇습니다. 네, 힌트를 좀 찾아볼게요. 분말 카레, 3분 요리 시장 점유율 부동의 1위. 네. 여기까지만 읽어도 세 글자 기업 나오시죠? 일단 모른 척하고 맞춰볼게요. 네. 두 번째, 라면 시장 점유율 24.1% 업계 2위. 네. 1위가 어딘가요? 1위는 네. 그것이구나. 그리고 마지막 보면 지배구조 개편 마무리 수순, 주가는 14년 수준. 주가가 8년 전 그 수준인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시총이 이제 8년 전이고요. 네. 업계 라면 시장 점유율 2위 했으니까 지난번에 라면 시장 점유율 1위 농심 했었죠. 네. 팜유랑 소맥 가격이 굉장히 내려갔다라는 말씀 네. 드렸고요. 3분 요리하면 바로 이 기업이죠. 오뚜기 3분 요리. 네, 정답입니다. 오뚜기. 네. 근데 제가 이 기업을 쭉 찾아보니까 네. 굉장히 뭐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기업이다라고 해서 네. 가뚜기로도 알려져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기업을 가져오신 이유를 설명해 주시죠. 가뚜기에 대해서 완전히 180도 다른 의견도 좀 말씀을 드려본다면 한국지배구조평가원에서 지배구조 최하위 등급인 D등급을 받았던 기업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자회사들이 쫙 있는데 지배구조가 조금 잘 안 돼 있다, 잘 명확하지 않고, 그리고 자회사들로 통해서 오너 일가가 사익 편취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에 의해서 지배구조 최하위 등급 D등급을 받은 이후 2017년부터 오뚜기는 지배구조 단순화 노력을 단행을 합니다. 오뚜기 삼화식품 2018년도에는 상미식품지주, 그리고 풍림 PMP지주, 2020년도에는 오뚜기 제휴지주, 오뚜기 SF지주 이렇게 합병을 좀 흡수 합병을 했습니다. 특히 오뚜기 SF지주 같은 경우에는 장남 함윤식씨 지분이 38%나 있는 수산물 가공식품 회사였죠. 이렇게 지배구조 개편을 해오다가 2016년도 한태호 창업주께서 별세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상속세를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함영준 회장의 오뚜기 주식 7만 3천여 주를 오뚜기 라면지주 회사가 매입을 합니다. 그래서 1,500억 원대의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올해 나온 따끈따끈한 공시죠. 오뚜기 라면지주 회사와 그리고 오뚜기 물류서비스 지주 이렇게를 또 흡수 합병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거의 대부분의 자회사를 오뚜기가 흡수 합병한 지배구조 마무리 단계에 들어섭니다. 그러면 지금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뚜기의 시총이 2014년대까지 내려왔습니다. 거의 왜 이렇게 됐을까라고 드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보면 14년도에는 매출액이 1조 7천억 원, 영업이익이 1,055억 원이고요. 21년도 연말 기준으로 보면 매출액은 2조 7천억 원, 영업이익은 1,666억 원으로 결국에는 매출과 영업이익은 60% 이상의 성장을 보였는데 시총은 2014년으로 돌아갔다라고 본다면 합병에 있어서 무언가 오뚜기에게 좋은 것들을 이뤄내기 위한 것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추측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LG에너지솔루션 물적 분할 등 분할에 대한 이슈가 시장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흡수 합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죠. 오뚜기도 그렇고요. 한화의 방산 부분 합병에 대한 이야기, SK 머트리얼즈 합병에 대한 이야기, 롯데 빙가 부분에 대한 합병 이야기들이 하나하나 나오면서 시장에서 분할 말고 이제는 합병이 조금 인기가 될 수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켠에서 드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추정으로는 합병, 승계, 증여의 포인트에 있어서 대주주, 오너 일가에게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면모가 시총의 하락에 좀 담겨져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빠르게 실적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1분기 매출액은 7,42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의 성장,
영업이익은 59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의 성장을 했습니다. 라면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3% 정도 줄어들었는데요. 가격 인상 효과 때문에 매출액은 6% 성장하는 일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원재료 가격 상승에 의해서 식용유 등 업소용 유지 제품 판가 인상을 단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 유지 제품 쪽에서도 매출액이 21%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2분기 실적도 전년 동기 대비 9.5%의 성장, 영업이익은 24.9%의 성장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결국엔 원부자재 가격 상승, 판가 인상, 원자재 가격의 안정화 또는 추가 하락, 판가가 올랐으니까 마진율, 이익은 개선된 채로 쭉 이어갈 수 있다라는 점들이 식료품 업체들에 있어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이클이 아닌가 싶습니다. 22년도도 전체 매출액은 전년 대비 8.9%의 성장, 영업이익은 15% 이상의 성장을 보일 수 있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 내년, 후년도까지 매출,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증가인데 지난해 1분기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있어서 영업이익에 있어서는 그 부분을 제외하면 매년 영업이익, 매출액, 당기순이익 증가하는 기업이 맞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이제 뭐 지배구조 개편 작업도 마무리되고 있는 것 네. 같고 실적도 좋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주가도 좋나요? 주가가 2014년도까지 떨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바닥을 다지고 있는가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일부 바닥을 다졌다. 그리고 시장의 분위기도 좀 변화하고 있다. 그리고 흡수 합병에 대한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그 포인트에 맞춰서 주가도 다시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미에서 선정을 하게 됐고요. 늘 작전 리포트 저평가 기업들 하지만 이익은 성장하는 기업들 좀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밸류에이션 보시죠. 역사적으로 PER 저점이 대체적으로 13.9배, 14배 수준에서는 반등이 좀 나왔는데요. 전일 종가 기준으로 PER이 12배, 12.78배 수준에서 마감을 했고요. 역사적 PBR 저점은 대체로 1.4배 수준이었는데 전일 종가 기준으로 PBR이 0.96배. 그러니까 시장에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PBR 1배 미만인 종목들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남은 PBR 1배 미만의 종목은 아닐까라고 좀 참고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간 음식료 섹터 이야기 참 많이 드렸습니다. 예를 들면 CJ 제일제당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뿌띠뿌띠 그리고 뭐 띠부실 들어있는 띠부띠부실. 네, 띠부띠부실 들어있는 SPC 삼립도 말씀을 좀 드렸고요. 농심 말씀드렸고 대상까지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대체적으로 가장 큰 이슈는 원자재 가격이 인상을 했고 그리고 판가 인상했고 그러면 원자재 가격이 다시 내려왔다. 그 사이클에 맞춰서 빠르게 작전 리포트에서 종목들 선정을 좀 해보았고요. 마지막으로 오뚜기도 라면 업계 2위 점유율을 갖고 있다라는 점 참고를 해보신다면 마지막 남은 PBR 1배 미만의 종목 그리고 판가 인상 8월 달에 한 번 더 한다고 합니다. 지난 6월에는 업소용 유지 제품, 식용유 같은 것들이죠. 거기에 있어서 식용유 가격을 20% 인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8월 1일 뭐 부침가루나 튀김가루 같은 20여 개 품목에 있어서 평균 10%의 가격 인상을 진행한다라고 이미 뉴스 보도가 이루어졌던 것만큼 남은 3분기, 4분기도 따박따박 실적에 있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지배구조 개편의 마무리, 이익은 마진율은 여전히 좋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셨던 이 종목들의 수익률을 보니까 이 종목도 굉장히 가격 전략이 궁금해지거든요. 네. 말해주세요. 오뚜기 같은 경우에는 뭐 추세선을 그어보면 거의 플랫한 수준의 우상향이 조금 나옵니다. 평행한 선으로 보이시지만 조금씩 기울기가 그러네요. 우상향입니다. 우상향인데 코로나 팬데믹 때도 그렇고요. 지난 2014년 이전에도 그렇고요. 그 추세 하단까지 왔는데 추세가 내려가다가 꺾이고 더 뚫고 내려가지 않고 오히려 현 구간에서는 횡보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일시적 반등을 보일 때 강한 거래량을 동반했던 적도 있기 때문에 이제 적어도 한 60만 원 선까지는 1차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점 참고를 해보시고요. 더 추가적으로 장기로 보신다면 되돌림 자리를 또박또박 하나하나 퀘스트를 완료하듯이 보유해가는 것도 한 가지의 대응 전략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매수가는 45만 원 가장 가까울 때 한번 매수를 해보시고요. 1차 목표가로 55만 원 제시해드리고 목표가 도달했을 때 AS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저평가된 종목 오뚜기였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고요. 위원님,
예전에 또 말씀해 주셨던 종목 AS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요새 또 잘 갑니다. 어떤 종목을 볼까요? 첫 번째 종목으로 아모그린텍 말씀을 아모그린텍.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방송 당시에 보여드렸던 차트 흐름이거든요. 오뚜기도 그렇고 아모그린텍도 CJ제일제당도 SPC 삼립도 다 동일했습니다. 네. 차트상 저위험 구간의 매수 타점을 좀 말씀을 드렸고 이 구간에서 방송에 나왔으니까 여기서 바로 올라갈 것이다 라고 보시기보다는 작전 리포트 종목들은 실적은 일단 담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상향 추세를 깨지 않으면 다행이다. 그 우상향 추세에 인내심을 좀 발휘하면 좋겠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현재는 주가가 한 이 정도 올라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까지 한번 도전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 네. 역사적 저점 구간에서 말씀을 드렸고 아모그린텍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 BYD, 삼성전자가 고객사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으니까요. 실적, 산업의 방향성, 시장의 성장성 모두 다 겸비하고 있다. 그리고 복합 소재, 나노 멤브레인 여러 활용처가 많다라는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꼭 매수를 저점에서 하신 분들은 되돌림 자리까지는 최소한 가져가시자라는 말씀 참고로 드리고 싶습니다. 더불어서 네, 한 종목을 네. 영업무역 있죠? 네. 영업무역 같은 경우는 업황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렸었습니다. 업황, 의류 업체들 굉장히 좋지 않다. 네. 미국에서 의류 재고가 쌓여 있어서 월마트나 타겟 같은 경우에 엄청난 주가 하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업무역을 말씀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 영업무역은 OEM 기업이기는 하지만 겨울철뿐만 아니라 여름철 스포츠웨어에 있어서도 기업들에 대한 납품이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점유율도 좋다. 그리고 세계 OEM 스포츠웨어 브랜드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 영업무역이다라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관련해서도 주가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 차트 흐름을 보시면요. 마찬가지로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말씀을 드렸고 이 구간에서 그때 방송 당시에 동일한 차트입니다. 그러면 영업무역도 한 이 정도 수준까지는 올라와 있습니다. 이 차트가 주봉이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방송 다시 보기를 하셔서 허반석 어드바이저가 어떤 포인트로 영업무역을 이야기를 했고 왜 다른 OEM 기업들과는 차별이 있었고 왜 주가가 올라왔는지 보시고 꾸준하게 일주일에 5일 동안 매번 종목을 선정해서 드리니까요. 올라간 종목보다는 아직 오르지 않은 종목들, 대상이나 농심 같은 경우에도 좋은 실적이 전망되고 있으니까요. 오뚜기와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AS까지 맞춰봤고 위원님, 무료 방송 또 진행이 되죠? 네, 이번 주 금요일 저녁 7시에 있습니다. 작전 리포트에서 다루었던 종목들 AS 진행을 하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시장을 좀 제대로 보고 가자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7월을 시작할 때 7월은 머리, 어깨, 무릎, 발 중에 발목과 무릎 사이에 변동성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에 있어서는 발목과 가장 가까울 때 그리고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하시려면 무릎과 가장 가까울 때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수급 지속성 앞으로 내가 8월 이후 9월, 10월 22년도에 상승 추세가 유지될 종목들로 모으셔야 합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고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는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나 주식 포기하고 싶어요 라는 분들이 어려움을 토로하실 때에 눈 딱 감고 코스닥 800까지만 가보시죠 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오늘 시가가 805포인트였습니다. 그러니까 포기를 하시더라도 지금 같은 때 포기하셔야지 최저점에서 포기를 하시는 실수만 안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지금 되면 주식 포기하고 싶어요 라는 이야기 또 다 들어가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보실 때에 지금이 하락의 초입 부분인가 아니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큰 하락 사이클의 초입은 절대 아닙니다 라는 이야기를 드렸던 것처럼 시장을 제대로 아시고 22년도까지 나의 계좌를 복구하고 초과 수익도 노려볼 수 있는 종목들 하나하나 준비해서 시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위원님의 온라인 방송 함께 하시면서 시장에 대한 전략도 함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MTNW 허반석 어드바이저와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